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깜빵살이를 하게 되면은 그 좋을 게 뭐가 있느냐고. 하여튼 여기서는 한쪽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판국에 이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재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가 있어.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도 재미가 있다고. 우리나라 선거도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엄청난 그 고생을 한 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 이야기를 내가 자주 하거든요. 그분은 언젠가는 자기는 코미디의 그 황제가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참 많은 너무나 얼굴을 못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소와 비난을 받았지만은 자기 마음속으로는 언젠가는 내가 쨍하고 뭔가를 이 대한민국 사람들 보여줄 날이 올 거다. 만약에 내가 한번 짠 하고 그 보여주는 때가 있으면은 이제 이 세상은 완전하게 이 디비질 거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진짜 자기가 자기 운명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지. 이주일 씨 말이에요. 이주일 선생님 고인이 됐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 번은 TVC인가 그때 이제 녹화를 했어요.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촬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며칠 뒤에 이제 이거를 상영을 한다고 돼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야, 내가 이제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텔레비에 나오니까 꼭 봐라.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했는데 보니까 앞만 봐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녹화를 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얼굴이 흉물스러우니까 그 위에서 이제 뭐 좀 높은 사람이라 해야 되겠죠. 그 보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사람이 녹화한 거 전부 다 취소시켜 버리라, 보내지 마라,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자기로서는 상당히 그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텔레비에 나왔다고. 나왔을 때 그때 엄청 웃겼다고. 나도 막 배꼽을 잡았다고. 그리고 내 아시는 분들도 전부 다 배꼽을 잡고, 야, 이주일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난 이후에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침울했을 때고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항상 이제 운이 그 와 있어가지고 전두환한테 운이 와 닿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두환 세상이 되는 그 무렵에 이주일 씨도 같이 떴어요. 그때 자기의 한갖 그 몇십 년간의 그 서러움, 그 고통, 아픔, 이 시절이 이제 싹 가고 짠하고 했던 날이 이제 왔다 이 말이야. 그렇듯이 나는 내 이야기하다시피 총재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이제 지금도 온갖 음해에 이렇게 많이 시달린다고나 할까, 또 바로 알아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코로나라고 이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제 서울에서는 2.5단계, 오늘 현재 2020년 12월 12일 부산은 2단계예요. 그런데 이제 하루에 확진자가 지금 현재 900명이 넘어요. 약 1000명이 이제 다 돼 가는데 그렇게만 되면은 3단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10인 이상은 절대 모일 수가 없고 예식장 안 돼요. 영화관 안 돼요. 뭐 전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도 저녁 6시 반 7시인데도 식당에 어제 아래 사상에서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쭉 그 버스 안에서 식당을 쭉 이렇게 보면서 오니까 식당에 손님이 없어요. 이러면은 어떻게 임대료를 내겠느냐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진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이제 꺼림직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이래가지고 점점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참 진짜 공무원들이야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은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이 좀 불안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힘들어지잖아요. 생계가 좀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지니까 3단계만 되면 결혼 못합니다. 결혼식 자체를 못해요. 지금 2단계니까 한 100명까지는 이제 참석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그러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병실도 모자라고 있는 이 추세가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이제 그 캄캄하고 어두운데 이제 밤하늘에 이제 별이 반짝이듯이 이 경기가 좀 어두워져야 좀 더 캄캄해져야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위대성이 이 찬란하게 이제 드러난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내가 박윤서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이분의 이분은 역사를 공부했고 또 미술도 공부하셨고 또 고대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국보적인 존재입니다. 김정민 박사님이 이제 박윤수 선생님의 위대성을 모르는 게 그분의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4대 문명이 나왔다 이러면 말도 안 돼 하고 탁 끊어버린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나이가 한참 적잖아. 어려도 한참 어리지. 그래서 박사님 하는 건 좋은데 박사는 박사니까 나는 변희재처럼 가짜 박사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진짜 박사지. 박사인데 이 세상에 내가 하는 것 봐요. 사람이 만년을 살면 말이야. 만년을 살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365만 년이라고. 만년 동안 내가 안 죽고 계속 살아서 공부를 해도 다 못하겠더라고.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00년 동안 공부를 해봐야 36,500일밖에 안 돼요. 아주 적어요. 진짜 짧아. 1000년을 공부한다 이러면은 36만 5천일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 100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우주의 비밀을 다 알 수 있겠느냐고. 택도 아니지. 그렇듯이 한 분야에, 조그마한 분야에 이제 무슨 박사는 박사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윤수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것을 완전하게 밑바닥부터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난 이후에 이분이 뭐를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예 자기가 딱 들어보고 이거는 과장찬다 해가지고 딱 끊어버리면 되겠느냐고. 그건 아니잖아. 여하튼 그게 그분의 그 실책이에요. 사람은 근래가 돼야 된다고.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바다처럼 이렇게 낙동강도 묻어들이고 받아들이고 미시시피강도 받아들이고 한강물도 받아들이고 저 중국의 양쯔강물도 받아들이고 전부 다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하여튼 그 박윤선 선생님의 그 말씀에 확신에 찬 그 무언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자기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끔 만든다. 이제 이건데 진짜 그분의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 그분이 깨달았던 바를 나를 완전히 깨닫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하튼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것을 그분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냐 하면은 임자를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원주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다 이 이야기를 해요. 놀랄 만한 일이지. 그분이 참 하나님 누구냐?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분을 어제 하루도 만나 뵙고 왔거든. 몇 번 만났지만 어제 하루도 만나 뵙고 왔다고. 그것도 내가 누구냐고. 이 인간 김승기가 누구냐고. 내 이야기는 내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옆에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 지금 와 있어 가지고 이미 이 세계 정치를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내가 매일 이야기했지만 2년 전에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3천만 명이 죽었을 건데 그것을 방지한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라고.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고. 장기표 제야운동가 대부께서 아시느냐 말이야. 그 고시 상관왕에 똑똑하신 그 박찬종 변호사님이 아느냐고. 저 이봉규라고 있다고. 이봉규 씨 내보다 2살 적은데 그분은 허경영 총재님하고 옆에서 항상
뭐 요즘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보면서도 보면서도 부지 모른단 말이야. 말세 성제 시부지. 자기가 그 성제께서 바로 자기 옆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보고도 몰라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느냐면은 허경영 총재는 IQ 150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참 답답한 소리지. 그 이봉규 씨는 이제 크리스찬이라더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면은 뭐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나가지 않겠어요. 교회 나가면 교회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 있어요. 뭐 교회에 목사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아니겠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모든 목사, 그 뭐 몇천 명이 되든지 몇만 명이 되든지 예수가 태어나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가 태어나가지고 뭐 프랑스로 가서 죽었든지 어떤 그 뭐 십자가 상에서 뭐 3일 만에 죽었든지 뭐 그거는 확실치 않잖아요. 근데 뭐 가사 상태에서 프랑스로 가가지고 결혼했다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간에 예수 이후로 가톨릭이 나왔고 기독교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성직자들이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 있다 보니까 목사 신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걸 보면은 뭐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몇천만 명이 되든지 몇십억이 되겠죠. 참 그 같은 이야기 또 못하겠네. 여하튼 한 사람도 옳은 신자가 없어요. 옳은 신자가 없어요. 거기 탈출을 해야 돼. 탈출. 그 유리관 속에 딱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파리와 같다고. 그 기독교인이나 그 종교인들을 보면 내가 보면 그렇다고. 그것을 치고 나와야 돼. 병을 깨고 나와야 된다고. 야, 파리가 병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깨고 나오느냐? 일심으로 하면은 그 깨진다고. 일심으로. 그 일심은 뭐냐니까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일심. 아니 구제한다기보다는 그런 지옥을 만드는 창조주가 있으면 기사대가 한테 날리겠다는 그런 기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창조주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든 놈이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그 교리를 만든 놈이 돌대가리라고. 그런 거 잘못 가르친 그런 사람들의 뺨을 한테 때려 뿌려야 되는 거야. 지금 연합뉴스나 YTN 이런 데서 자꾸 바이든 당선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게 가짜배기 뉴스거든. 가짜배기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의 뺨을 때려 뿌려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인간들의 잘못된 그 의식을 심어준 사람,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는 뭐 메시아고 이러는데 그렇게 예수가 가르쳤냐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게끔 유도를 한 거야 말이야. 그런 것은 벗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심을 강하면 유리를 팔이지만은 그게 깨진다고. 그걸 깨고 놓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야. 자, 그걸 내가 깨야 되는 거야. 그래 이봉규 씨 같은 보면은 뭐 자기가 뭐 아는 목사님이 뭐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대가리 팍 숙이고 말이야 기도하고 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와 높은 데 있고 말이야 인간은 뭐 죄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식인데 그래야 뭐 유튜버들은 또 기독교인이 되면 후원이 좀 들어오는가 봐요. 먹고 살기 위해서 굶어 죽더라도 그런 참. 뭐 노가다도 할 수 있잖아. 노가다. 아주 그 험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험한 일을 하면 또 어때?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말이야. 두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있다는 거,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는 이것만 해도 경탄스러운 일이라고. 후원을 안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 교회 다니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후원금을 그것도 견덕사기가 안 되는 거라. 이익을 볼진데 내한테 돈이 생긴다고 할진데 이게 어려운 것을 먼저 보라고. 아이고
말이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 대선도 상당히 그 재미가 있고 좀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9회 말 뭐 홈런, 말로 홈런 때릴 때가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따가 쭉 지다가 야구를 하다가 삐까삐까하게 말이야, 이기다가 지다가 완전히 패색이 완전히 짙었는데 9회 말에 가서 말로 홈런을 때려가지고 역전을 시켰다. 그래야 재미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그 돌아가는 판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트럼프니 막 좀 있으면 1월 20일 날 이제 대통령 이제 하야고 놓으면 놓아라, 맨하탄 수사대에서 잡아 넣어 버린다. 니 죽는 줄 알아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계엄령 때려가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나라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이 12월 10일이고 오늘이 토요일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12월 9일, 그러니까 하나 이틀 3일 전에 내가 총재님을 아련을 하고 막 나는 이제 빨리 나와야 되니까 총재님께서 많은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날 내려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래서 참 아쉽던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막 내가 놓으면 내 앞에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니까 이분이 그 차 사고를 내 가지고 6년 동안 앞을 못 보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앞도 못 보고 손도 떨리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그분이 누가 왔냐니까 대구에서 이번에 그 총선에 출마하신 분하고 같이 왔더라고. 내 이제 서로 알지. 그분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친근감이 있어요. 그분하고 아마 어제 대구 사람인데 나도 그래요. 내가 아래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만나지는 몇 번 안 했는데 굉장히 친근감이 있다고. 내가 아마 전생에 그 사람하고 굉장히 친했던가 봐요. 그 사람도 그래요. 하여튼 그분이 그 명인을 모시고 왔더라고. 그 1억 5천인가 한 2억 정도 쓰신 분, 총선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눈을 뜨고 이제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이틀 동안 잠자는 시간 빼고는 의식이 있는 순간에는 늘 허경영을 외쳤다 하더라고. 나도 이제 그래 볼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는 뭐 태울주를 밤새도록 막 읽고 막 그랬어요. 거기 이제 우주 대개벽기에 살 수 있는 주문이다 이래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주문이다 이래가지고 태울주를 100만도 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훔점치 태울전 상군 흠리지하더래 흠리합리사파 훔치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앉아서나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 그 대신에 허경영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외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분이 했다 그래요. 한 2, 3일 동안을 그렇게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빰 하고 갔는데 백궁에 올라간 거예요. 500궁의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요. 그래가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어쩔 줄은 몰랐다 그래요. 그 자기 집사람이 바로 뒤에서 그렇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500궁을 보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막 그 빛이 찬란한 거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각 계단마다 이제 이렇게 있는가 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래 보면 이제 거기서 레벨이 있겠죠. 그 신하들이 있고, 거기에 500궁의 향기가 나는데 그렇게 향기가 또 좋다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가 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두통약 비슷한 것을 계속 먹었는데 그 향기를 맡고 난 이후로부터는 싹 나섰다 그러네요. 그 천국의 향기를 맡았다 그래요. 그리고 꽃이 63빌딩만 하다 그러네요. 와, 63빌딩만한 꽃이 있다더라고. 그걸 보고 왔는데 총재님께서 그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야기하지. 야, 꽃이 63빌딩만한 꽃이 있고 나무가 여러 수백 명이 이제
손에 손잡고 이렇게 안아야 될 만큼의 그런 큰 나무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백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백궁의 이제 남자 여자들의 그 모습이 180에서 190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인물이 출중하더라 그래요. 총재님께서 몇 번 그렇게 하시잖아요. 천사 보면은 여러분 기절해 버린다고. 너무너무 이 모습이 좋기 때문에 보면은 기절해 버린다고. 그리고 빨리 죽고 싶다. 왜 내가 백궁에 가고 싶다. 그것이 백궁 가면 그래 좋으니까 자살하고 싶다는 그런 말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좋은 세상을 빨리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시는가 봐요. 그래 그분이 이제 그 정언을 하고 참 그 절을 하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은 절하는 시간도 아깝다고,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하시라고 가고, 뭐 뒤에는 또 그날 12월 9일 날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 왔어요. 이제 하나 조용해도 조용할 날이 아는 거야. 나도 그리고 이제 그날 내가 지금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때 총재님께서 이번에 총선에 나오셨던 분, 지금 백궁에서는 당선자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 이번 4.15 총선에 당선자가 따로, 백궁에서는 따로 누가 됐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것이 좀 있으면은 바르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입법 활동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이번에 나가셨던 분들이 다 당선돼 가지고 257명이죠. 257명 최소한 전부 다 전원 당선이 돼야 300명 가운데 257명 당선 같으면은 모든 법을 이렇게 제정하고 폐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되는 그때가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그래 된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진짜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그런 정도로 가니까, 아래 박찬종 변호사가 이러더라고. 이제는 안 된다. 공수처법 개정이 통과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당장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 거리에 나서자 그러더라고. 그래 하다 보면은 뭔가 될 거다 이러는데, 뭐 그 박찬종 변호사님도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않겠어요? 뭐 장기표 선생님은 허경영 총재님을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은, 뭐 우리처럼 이렇게 신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평생을 내가 품어선 뜻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성인화시켜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참 불국토를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이 대동세계 지상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또 뭐 이런 것을 내가 늘 염원해 왔죠. 진짜 뭐 귀신 신화를 까부는 소리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래요. 아까 총재님께 1260일에 강의할 때 그 어떤 여자 보고 당신 전생이 돼지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방송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하면서 딴 사람 들으면 귀신 신화를 까먹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1261회에 서울시장 대선 이제 후보자 토론할 때 그때 딱 뜬다 그랬거든.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했다고. 내 전부 다 그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언젠가 찾아보면 나와요. 나는 서울시장 총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후보자 토론할 때 그때 천신, 지신, 해신, 천지 신명 모든 이 신명들이 사람들의 몸에 응기를 내서 폭발적인 인기가 일어날 것이다. 엄청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총재님께서도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오늘 하셨단 말이야. 그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 때부터 내가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끌게 된다.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되셔가지고 정말 그 예산 판공비 1전도 받지 않고, 서울시장이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 1전도 판공비 받지 않고 되고,
딱 공약은 한 가지, 특급수로 먹여가지고 마시는 물, 샤워할 때 그 벌레 같은 것이 몸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일급수를 먹도록 한다는 것을 그거 하나 지키고, 그 다음부터는 재산세 받지 않는다, 자동차세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방에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고. 와, 우리는 재산세 내느냐 이렇게 버글버글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 잘한다 하니까 이제 수직 상승이라고. 수직 상승될 때 모르는 거야. 총재님께서는 2022년 대선이 있다고 오늘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거는 이제 워낙 총재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제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다 되다 보니까 올 뭐 2021년 가을에 뭐 대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불안한 세력이 되니까 아직까지 권력이 문재인한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202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또 실제 2022년이 될지 그거는 나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실제 뭐 솔직한 말로 식자우환이고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러나 다 된 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또 실제 이제 2021년 내년 가을에 또 대선이 바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경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고, 어려워질수록 총재님을 더 알아보는 거라고. 야, 이래가지고 서울시장 진짜 잘하네. 야, 그 천재다. 나는 그러지. 항상 허경영 총재님 앞에 대자를 한 10개는 붙여야 됩니다. 그래 한다고. 아래 그도 내가 내려올 때 인천 가시는 분한테 그분께서 차를 태워주시길래 내가 타가지고 가면서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바이든이다 그러더라고. 바이든 아닙니다. 트럼프 됩니다. 그러고 트럼프가 되는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은 허경영 총재님이 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서울시장 되시는 거 보면은 내년 대통령은 허경영 총재님이십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는 사람한테도 내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세상 그래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자들은 앞을 딱 눈앞에 있는 것만 봐요. 뭔 비전 같은 거는 여자는 잘 좀 둔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도령이 예비 장모였던 그 사람처럼 말이야. 막 과거가 몰골이 깨째째가 오면은 아주 욕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이 3번이나 떨어졌지만 이 사람은 대통령 될 운이기 때문에 4번째는 됐다고. 김영삼이도 2번 경선에서 1번 지고 대선에서 1번 크게 졌지만은 3번째는 됐잖아요. 되듯이 총재님께서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구속도 되고,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구속도 되고, 또 많은 언론에서 이분을 안 좋게도 표현하고, 좀 심지어는 뭐 작년에도 엄청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나 확고부동하게 초질간으로서 밀어붙이고 나가시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그를 알아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그 대천재가 나오고, 그 대천재를 알아보는 소수의 지지자가 나오고, 이 소수의 지지자들이 99.9%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전 세계 인류를 이끌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모사제천이고 성사제인이고, 모사제천이고 총재님께서 하고, 성사제인은 우리 대통령 대행자 되는 우리 국가혁명당 현재 간부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대리, 이번에 총선에 예비후보자 등록하셨던 분들, 본선에 나가셨던 분들, 또 앞으로 이제 총재님을 알아보실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깨친다 이 말이야. 일깨워준다고. 그래서 새천지가 되는 거예요. 참 박윤수 선생님 그 강의를,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주위에 와 있다 그래요. 완전 새천지가 된다 이래요. 너무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보고 참 진짜 아이고 외울 게 많아가지고 참
변혁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노스트라다무스 하는 말이야. 위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은 변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신다 이 말이지. 참 너무나 이제 드라마틱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